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3기 신도시 주민 설명회가 줄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개최 예정이었던 이 과천 같은 경우에도 이 단상을 점거를 해버렸어요. 무산이 됐습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를 하면서 이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 반대를 이겨내고 사업이 과연 제때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히스토리와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놀부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 신도시와 대장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최초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이전에 이 강남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 강남이 영동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영동대교가 있죠. 이 영동 지역, 영등포 동쪽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군부 정권 시절에 이 신도시로 계획이 되고 이 지금의 강남으로 개발이 됐죠.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의 대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대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당시에 이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 인구가 강북 지역에 집중이 되면서 이것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대북 정책적인 면과 그리고 정치 자금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강남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서울의 집값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신도시가 계획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이 노태우 정권 때 1기 신도시가 계획이 됐고요. 이때 이 준강남권인 분당이 이 1기 신도시의 대장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었죠. 현재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지만 바로 주변에 또 2기 신도시가 채워지면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또 2기 신도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계획이 됐고요. 이때는 이전의 신도시와는 약간 다르게, 이전에는 이 준강남, 베드타운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이 신도시가 생겨납니다. 일단 판교, 광교 같은 경우가 대기업 산업체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자족도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이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 서울 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도권 공급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기 신도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과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다 베드타운 성격으로 제공이 됐죠. 1989년 4월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그리고 주택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목표했던 주택 보급률이 70%가 달성이 됐고요. 그동안 올랐던 집값의 안정화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자, 1기 신도시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최근이죠. 2016년, 17년, 18년 나타낸 표인데, 자, 분당하고 평촌 같은 경우가 이 가격 상승이 눈여겨볼 정도로 높았고, 그 외에 일산과 중동, 삼본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점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 평균 이 상승 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 1300에서 1400, 1500대로 옮겨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격이 양극화되어 있죠. 분당과 평촌은 상위고 일산, 중동, 삼본은 하위에 있습니다. 자, 단기간에 대규모로 조성이 되면서 자족 기능이 없었고요. 베드타운이 양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남과의 인접성이 좋은 곳은 살아남고 나머지 지역은 미미하게 흘러가게 된 거죠. 일단은 전원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로 했지만 이 택지가 부족하고 가격이 싼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밀도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뭐니 해도 분당이겠죠.
이 천당 아래 분당. 자, 2000년대 초반의 분당과 서울의 연도별 집값 추이를 보면요. 2003년부터 7년까지 데이터인데 서울과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서울이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분당은 네임밸류가 있는 도시입니다. 자, 다음으로 2기 신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조금 더 떨어져 있죠. 자, 앞서 말씀드린 일산에서 좀 더 떨어진 이 김포 한강, 그리고 인천의 검단, 파주 운정, 이렇게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북쪽으로 양주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위례, 판교, 광교, 동탄, 고덕, 이렇게 2기 신도시가 조성이 됐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 이 IMF를 우리나라가 빨리 벗어났죠. 그 상태에서 국민들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이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2003년 출범한 이 노무현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규제들 대부분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2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던 1기 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로 이 1기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 녹지율을 높여서 쾌적한 주거 환경 플러스 기업체를 유치해서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이 자족복합 도시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된 곳은 몇 군데가 되지 않고 여전히 베드타운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도 되는 놈만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상승기에 엄청나게 올랐죠. 다 보면은 위례 신도시는 30.9%, 이게 2년간의 기록입니다.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판교 신도시가 34.9%, 그리고 광교가 31.5%. 이렇게 위례와 판교, 광교가 30%가 넘는 점프를 하는 동안 나머지 2기 신도시들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정권 3기 신도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1기, 2기 두 차례에 걸친 신도시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의 인구 밀집 현상이 해결되지 않았고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주요 골자는 이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를 조성해서 이 분산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목적이죠. 그동안에 이 정부에서는 이 주택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지난 정책들을 꾸준히 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결국에는 공급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 지원 용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기에서도 자족도심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용지 자체를 2배 이상 늘려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족을 위한 벤처와 소프트웨어 지능시설, 도시형 공장 등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남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1.5배 크기의 테크노밸리 조성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를 보면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업무시설, 그러니까 테크노밸리냐 아니면은 강남과의 접근성이냐, 이것이죠. 자, 남양주와 계양 같은 경우에는 GTX B노선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업무단지를 조성해서 자족도시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현재 일자리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최하위권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이 평균치로 올려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개발 계획에 부합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주택 보급 조성에 앞서서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봤을 때 이 3기 신도시도 분명히 양극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생길 일자리는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하면 이 과천과 하남에 비해서는 이 발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자, 다음 과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일자리 비율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교통망과 그리고 얼마 전 예비타당성 통과한 GTX C 노선 그리고 강남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 강남과의 우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사부터 감일, 감북, 위례까지 대규모 강남권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게 되죠. 자, 문제는 이렇게 3기 신도시의 청사진은 굉장히 좋게 꾸며져 있지만 실상 진행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후보지 4지역 중에는 그린벨트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게다가 차후에 양극화 현상뿐만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는 인구가 밀집되면서 교통난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이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자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이 후보지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 계양의 주민수와 일자리 수를 한번 보시죠. 2016년 말 기준으로 비율이 23%, 30%, 53%,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가 완성된 후에 정부가 말한 대로 기업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수는 늘어나고 일자리에 늘어나는 수는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일자리밖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20%대, 또 24%대, 43%대, 22%대로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일자리 비율이 30%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전형적인 베드타운이거든요. 여기서 또 양극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천 말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들 도시만 문제가 되면 모르겠지만 앞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울의 급등을 잡겠다고 만들었는데 서울의 타격을 정밀하게 주는 것보다는 노후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과의 접근성보다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고 정석이죠. 자, 두 번째는 GTX와 같은 신도시와 서울의 주요 중심권을 이어줄 대중교통망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자, 앞선 2기 신도시도 GTX로 우려먹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과연 이 3기 신도시 조성될 때까지 GTX가 지나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 택지 조성 앞서서 기업과 관공서가 유치가 먼저 돼야 난개발, 3기 신도시를 난개발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난개발이 안 되고 성공적인 이 신도시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성공 포인트와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1기 신도시는 분당, 2기 신도시는 판교, 3기 신도시의 대장은 과연 누가 될까요? 자, 현재로서의 점수를 보면 개발 속도와 강남 접근성, 자족 비율, 교통까지 4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압도적으로 과천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남 교산,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큰 영향점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줄줄이 연기된, 그리고 오늘 과천 같은 경우에는 단상이 점거당하고 무산당하는 이런 주민 설명회에 맞춰서 과연 3기 신도시가 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과연 3기 신도시의 대장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